이제 이 소송 거의 다 끝났습니다. SEC가 서류에 XRP는 증권 아니다 이 문장만 넣으면 리플 소송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금 양쪽 다 벌금 조정까지 합의는 끝났고요. 이제는 법원에 제대로 된 서류만 다시 내면 됩니다. 앞에 한번 잘못 내서 기각됐던 걸 지금은 제대로 형식 맞춰서 다시 준비 중입니다. SEC도 중요한 비공개 회의를 끝냈고 이제는 리플한테 물러설지 아니면 계속 버틸지 마지막 판단만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SEC가 새로 낼 서류 안에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 말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문장이 들어가면 소송은 거기서 바로 끝이고 XRP는 미국 시장에서 규제 문제 없는 자산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며칠 안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XRP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2020년 12월에 시작돼서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소송이 왜 이렇게 질질 끌면서 오래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소송을 끝내기 위해 남은 절차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송이 마무리되었을 때 XRP에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과 특히 2025년 5월 29일 바로 어제 SEC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을지 예상해보면서 현실적인 시각과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플과 SEC의 법정 다툼이 이렇게 오래 끄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쟁점이 복잡하고 날카롭기 때문인데 SEC는 2020년에 리플이 XRP를 판매한 행위를 미등록 증권 판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고,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법적 쟁점과 공방이 오갔고 소송이 쉽게 합의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겨지는 상황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둘째, 소송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부분 승소와 항소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7월에 토레스 판사는 XRP에 대해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일반 투자자 대상 공개 판매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에 해당한다는 다소 절충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리플은 일반 판매 부분에서 이겼지만 기관 판매 부분에서는 패소하면서 약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명령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SEC는 공개 판매도 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고, 리플 역시 패소한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 교차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서로 항소심으로 가는 바람에 최종 결론이 더 미뤄진 거죠. 셋째, 미국 행정부와 SEC 정책 변화도 한몫했습니다. 2024년 말 정권 교체로 SEC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변하면서 리플 소송을 둘러싼 분위기도 달라졌죠. 실제로 2025년 3월에는 SEC가 항소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리플에게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SEC 측의 태도 변화와 합의 의지가 생긴 덕분에 소송이 끝나기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초반에 팽팽한 대립, 부분 승소 후 항소전으로 인한 지연, 그리고 정책 변화에 따른 합의 시도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소송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현재 리플과 SEC는 합의하기 위한 큰 틀에는 동의한 상태입니다. 2025년 5월 8일 양측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중 5천만 달러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원칙적 합의를 발표했어요. 이제 남은 건 법원의 승인 절차인데 그냥 우리 합의했으니 끝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꼼꼼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토레스 판사가 기존에 내렸던 리플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풀어주고 벌금 감액을 승인받아야 소송이 공식 종결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은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리플과 SEC가 새로운 공동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한번 신청했다가 판사한테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퇴짜 맞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이 정한 형식에 딱 맞게 서류를 다시 내야 해요. 여기에는 XRP 판매 제한을 풀어주고 벌금을 깎아주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공동신청서가 제대로 제출되면 토레스 판사가 이번에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쉽게 말해 항소법원이 이걸 처리할 수 있게 다시 권한을 준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합의 조치를 승인해줄 의향이 있다 라는 의사표시를 판사가 해주는 거죠. 이 단계가 이루어지면 리플과 SEC는 항소법원인 2심법원에 이 사건을 다시 1심 판사가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에 항소법원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1심에서 처리하시죠 라고 허락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건이 다시 토레스 판사에게 넘어오면 판사는 리플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벌금을 5천만 달러로 줄이는 합의안을 승인하게 됩니다. 리플은 합의된 벌금 5천만 달러를 SEC에 납부하고 SEC와 리플 양측은 진행 중이던 모든 항소를 취하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드디어 소송의 모든 법적 절차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술술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양측 모두 소송 종결의 의지가 강하고 SEC도 이미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절차적인 부분만 남았다고 봐요. 실제로 리플 측
측 변호인도 절차상의 문제였을 뿐 2-3주 내로 보안해서 다시 신청하고 판사 결정까지 몇 주면 될 거라고 말하면서 조만간 해결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되기까지 95%는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나머지 5%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를 다 거치고 리플 대 SEC의 전쟁은 언제쯤 완전히 막을 내릴까요? 현재 분위기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양측이 새로운 공동신청서를 준비하는데 몇 주, 판사가 판단하는데 몇 주 정도의 일정이 예상되는데 낙관적으로 보면 6월 중으로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들도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이번 연도 6월에 공식적으로 소송이 끝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물론 법원 사정에 따라 몇 주 정도 더 지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토레스 판사가 보완된 신청서도 혹시나 거절한다면 일정이 늘어지겠지만 그런 경우 SEC가 항소법원에 6월 15일로 예정된 보고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다행히 첫 번째 신청서 기각 당시 판사의 지정 내용은 내용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형식상 절차를 지켜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만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아주 높을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소송 마무리까지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큰 이변이 없다면 올 여름 안으로는 이 기나긴 법적 공방이 막을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소송이 마무리되면 우리 XRP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변화들이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가격 상승 모멘텀일 거예요. 실제로 지난 3월 SEC가 항소를 취하한다고 발표했을 때 XRP 가격이 하루 만에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소송 리스크 해소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되면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송 종료라는 호재는 XRP에 분명 강력한 상승 동력을 실어줄 수 있어요. 가격 외에도 장기적인 긍정 효과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 규제 불확실성이 XRP를 짓누르고 있었는데요. 소송이 끝나면 이 규제 리스크의 먹구름이 걷히면서 XRP와 리플 사업 모두 본격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많은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이 규제 이슈 때문에 XRP 사용을 주저해왔는데 이제는 XRP가 합법적으로 문제없음이 확인이 되면 은행이나 결제회사들이 안심하고 리플의 XRP 기반 결제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송이 끝나면 XRP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거예요. 또 글로벌 지급 결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데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아서 빠른 속도로 사업을 확장할 겁니다. 왜냐 XRP라는 자산에 씌어져 있던 족쇄가 풀리는 셈이니까요. 또 하나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은 XRP 관련 금융상품 출시입니다. 소송이 끝나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이 공식화되면 미국에서 XRP 기반 ETF가 출시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가 기관 자금 유입을 이끌었던 것처럼 XRP ETF 승인 역시 XRP 수요를 늘리고 시장 인지도를 높여줄 수 있는 긍정적 이벤트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종결은 XRP에게 규제 명확성, 기관 채택 증가, 투자 심리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이 끝나면 리플은 수백만 달러의 소송 비용 부담과 규제 리스크를 내려놓으면서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겠죠. 또 XRP는 미국에서 문제가 없는 자산이라는 확고한 딱지를 달고 더 넓은 무대에서 활발히 쓰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를 비롯한 XRP 홀더들에게는 정말 기다려온 해방구가 열리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5월 29일 SEC 비공개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XRP 투자자들이 이 회의 결과를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 회의는 SEC 위원들이 외부의 비공개로 진행한 내부 협의로 리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SEC 커미셔너들이 모여서 리플 케이스의 처리 방향에 대해 표결을 했다고 해요. 토레스 판사가 지적한 대로 SEC도 이번에는 제대로 절차를 지켜서 합의를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SEC 회의에서는 이제 XRP를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확실히 정리해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판사가 납득을 하고 합의를 받아줄지에 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SEC 측이 자기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물러서는 형태의 합의를 공식화할지 결정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도 토레스 판사가 지난번에 말한 내용을 보고 SEC가 이제는 XRP를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라는 의미로 이해했거든요. 아마 이번 SEC 회의에서는 진짜로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할지 말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법원에 다시 합의안을 제출하는 문제도 이 자리에서 결정했을 거고요. 다만 비공개 회의인 만큼 회의 직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어요. 즉 SEC가 이날 바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하진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회의 이후 며칠 내로 양측의 공동 제출 서류가 나오고 그 안에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문구까지 포함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회의 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면 일시적으로 실망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지금은 소송 종결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5월 29일 SEC 비공개 회의는 리플 소송을 끝내기 위한 SEC 내부 절차로 이해하면 되고, 그 내용은 SEC가 리플과의 합의를 어떤 조건과 형태로 마무리할지 결정하는 논의였을 거예요. 앞으로 나올 공식 문서나 발표를 통해 이 회의에서 논의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라면 이 회의의 결과로 SEC가 리플과의 오랜 다툼을 공식 철회하고 XRP 지위를 인정하면서 곧 소송 종료를 향한 마지막 문턱을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SEC와 리플의 싸움도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 소송 소식을 접하고 막막함과 불안함에 떨어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드디어 XRP가 자유의 몸이 될 날이 머지않은 듯해요. 물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방심할 순 없지만, 현재까지 흐름이나 전문가들의 해석을 종합해보면 리플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리플은 규제 리스크라는 족쇄를 풀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고, XRP도 더 넓은 시장에서 당당히 활약하게 될 테니 저도 XRP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소송이 길어졌는지부터 언제 끝날지, 그리고 끝났을 때의 희망찬 변화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들과 이슈를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